네, 여러분들 부정선거 지금 숨 넘어가시죠? 이 분야에서 포스트 펭귄으로 맨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입니다. 네, 아이고 국민들은 그냥 이제나 저제나 숨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그 이미지 파일 그 골든 타임이 5월 10일까지였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이제 못 밝히는 거 아닌가 5월 10일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네. 관계되시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전화를 주셔서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바대로 5월 10일이 4월 10일 날 있었던 4.10 총선에 이의 사항이 있는 네.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까지 그 증거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는 선거 무효 소송을 하지 않으면 예. 이제 그 검증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가는 그런 시점이었죠. 예. 예,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 후보분들의 이름을 거론했었습니다만은 네.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네. 분이 해운대구에 계시는 박주원 후보. 네. 예, 박주원 후보는 의사 출신이세요. 예. 훌륭한 의사 출신이시고 노숙자, 주치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의료 활동을 펴시는 분인데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하는 비난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 이후에 낙선을 했지만 네. 이번 그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러면 선거 무효 소송 지역구에 박주원 후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분입니다. 네 한 분은 네. 또 김정헌이라고 네. 김정헌 서울에서 벡서스 아시죠? 네, 백서스요. 예, 네. 예, 벡서스인데요. 벡서스가 무소속으로 나왔었는데 네. 역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고 다음에 용산에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네 네. 다음에 그다음에 이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데 한 분이 또 계시고요. 네. 또 한 분은 광명 지역에 계시는 분. 그분은 네. 국힘당인데 제가 그 성함을 밝혀도 된다는 얘기를 듣질 못해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후보 네 명. 지역구 후보로는 네 분. 네. 예,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네. 저와 위금숙, 권순자 이런 비례대표를 냈던 가가호호당 네. 후보들 3명을 포함한 502명, 네. 502명을 원고단으로 꾸려서 네. 우리가 비례대표니까요. 비례대표의 선거가 잘못됐다 하는 선거 무효 소송을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격으로 냈습니다. 비례 후보자의 자격으로 선거 무효 소송 냈고 자유통일당도 비례 선거 무효 소송 냈으니까 네, 비례로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 쪽에서도 네. 그 원고단을 꾸려서 네. 그러니까 후보자는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한 곳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가 4분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꽤 많은 네. 이제 그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난번에 예를 봤을 때 이 후보가 나서지 않고 지역 유권자들이 원고단을 꾸렸을 때는 이 재판부에서 그 소송을 기각했거든요. 네. 그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들이 이 법정에서 법정 투쟁을 벌려나갈 수 있는 그 단초는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오늘 나온 뉴스 걱정되는 게 대법원이 1테라바이트가 북한에서 해킹 뚫렸대요. 2년간. 그러면 대법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법원 쟁송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선거 무효 소송이 지난 4월 15일 선거 무효 소송이 125군데가 있었던 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무렵에
북한에서 2년간 엄청난 테라바이트면 뭐 1000기가바이트인데 이거를 해킹해서 가져갔다니까 이것도 뭐 선거 관련 뭐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북한 테러 조직 라자루스에서 2년간 서버 침투해서 가져갔다는데. 아니, 예. 제가 북한의 해킹 책임자라면, 네. 대법원은 왜 해킹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시 그쪽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걸 알았으면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뺄 수 있는 뭐 대법원장들, 대법원장, 대법관들 또 일반 법원, 뭐 행정처, 다음에 각종 중요한 재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이제 빼내려고 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해킹 책임자라면 뭐하러 거기를 뚫습니까? 선관위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선관위 비밀번호 123459 AD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ADMIN 이렇게 하고 막 쇼핑하고 그러는 사람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이 행정안전부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의 개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진 곳이 선관위입니다. 예. 지금 대법원에 계류된 혹은 재판을 한 선거 관련 정보를 빼내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하려면은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유권자들 전체의 정보를 개인 정보를 빼내고 다음에 그 빼낸 정보를 사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게 더 북한이나 뭐 이런 데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법원은 왜 해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네. 대법원의 여러 군데를 뚫어보려고 하는데 예. 대법원의 보안 상태가 불량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뚫리니까 여기저기 뚫어보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고 보안의 장벽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빼낼 수 있는 거 빼내고요. 다음에 그 1테라바이트라고 이제 하셨으니까 네. 만약에 이재명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만 한다면 몇 바이트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거기 있는 걸 몽땅 털어왔다는 거는 예. 뭐 필요한 게 있나 하고 완전히 한 빈집을 턴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대법원을 뚫었을 때 더 탐나는 재물들이 많은 그리고 더 허술한 선관위는 안 뚫었을 것이냐. 지금 7번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7번 다 뚫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법원은 그래도 1%라지만 자기가 어떤 것을 털렸다라고 얘기하고 99%는 아직 자기가 얘기를 못한다고 네. 하는데 선관위는 자기네들이 털렸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숨겨왔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그 어떤 자료를 탈취당했는지를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차관점입니다. 예, 근데 대법원하고 선관위하고 한 조직이니까 네. 예, 선관위도 털었고 대법원도 털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관련 그러니까 선거 쟁송 관련 그 관계자들 그다음에 자료들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 관련 자료들 그렇죠. 다 그럼- 치명적인 얘기들이죠. 예, 다 치명적인 거니까 그걸 북한 조직이 제일 탐나는 게 부정선거하고 이재명 관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그리고 선관위하고 대법원 한 조직이니까 여기를 털었는데 예. 비밀번호가요 또 1, 2, 3이었어요. 몇 년간 아이고. 이 대법원도 비밀번호를 1, 2, 3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권력이 모여 있는 곳은 이제 부패한다고 하는데, 이 높은 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옛날에 판사들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녔어요. 삐삐도 안 가지고 다니고,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한테 삐삐를 해가지고, 나를 네. 불러 이래서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높은 분들, 뭐 대법관들이 장관급들이 뭐 열 몇 분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다가 걸렸고 옛날 제가 기자하다가 봤는데 그 대법원에서도 수입 인지 가진 것 같은 걸로 대법원이 아니고 법원의 행정처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자할 때 그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네. 기사를 다 뺍니다. 예. 기사도 빼고 뭐 수사도 막고 이래서 네. 사람들이 그런 그 위험에 둔감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그대로 이번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가 된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죄도 묻고 벌도 주고요, 책임도 묻고, 다음에 이 그 시스템을 재편하고 굳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거는 이 서원관위는 지금 서원관에서 빼간 것을 무엇을 빼갔다, 그때 편지 몇 장만 빼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 솔직히 어떤 자료들이 넘어갔는지 서원관위에는 행안부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관위도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점검하니까 뭐 허술하게 1, 2, 3, 4, 5로 돼 있어서 뚫렸고, 자, 이번에 대법원도 비밀번호가 1, 2, 3하고 그 다음이 그 영문으로 1, 2, 3 바로 밑에 있는 순서대로 1, 2, 3 예, 그렇게. 자판해요. 네, 자판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6자리예요. 1, 2, 3 1, 그다음 2, 3 QWE네요. 그러니까 1, 2, 3 QWE. 그게 비밀번호예요. 1, 2, 3 네네네. QWE가. 자, 이렇게 해서 대법원도 이렇게 뚫렸다는 게 1TB나 뚫렸다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엄청난 이거 미국 같으면 이거 큰일 났어요. 근데 이거 왜 밝히질 못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밝혀야죠. 예. 밝혀야 되고요. 이제 이런 거를 못 밝히고 눈치 보인다. 그 과거에 김명수를 그러면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두려우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딱 그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 눈치가 보여서, 그렇다면 앞으로 3년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불법 사항이나 잘못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일벌백계 하는 것으로 추상 같은 무서움을 보여야지 이 기가 죽죠. 기싸움에서 이제 지게 되거든요. 아직 22대 국회는 원구성도 안 됐습니다. 예. 이제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코너에 몰리다가는 그 원구성이 되고 지금 법사위다 아니면 국회의장이다 다 뺏어가가지고 더 큰 의석으로 압박을 할 때는 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격을 받는다. 식물 정부, 행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시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착수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착수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걸 모르나요? 모를 수가 없죠. 아버님이 통계학과 교수셨는데 그래도 통계학과 수학을 잘해야지 서울대 법대도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분들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그냥 귀만 기울이면 되는 걸. 근데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이제 회생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못 밝히나요? 약점을 잡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약점을 잡혔다면, 약점을 누구한테 잡히냐? 민주당한테 잡혔다기보다는 선관위에 잡혔다면, 선관위에 약점을 잡혔다는 거는 가능성은 선관위의 도움을 받는 거죠. 선관위의 도움이라는 거는 각종 경선이 있었고, 그럴 때 경선이라는 게 대통령 후보 경선도 있었고, 전당대회도 그쪽에 위임을 해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관리 위임을 했었으니까 그런 때에 이상한 숫자들이 나온 걸 우리가 목도하고 고발을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자신들이 알던 모르던 그냥 넘어간, 용인한,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탁을 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정권 저 정권에 붙어서 연명을 하는 선관위의 수완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건 그렇게 자1구처럼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문제죠. 예, 정권은 가만히 있고, 의로운 검사 하나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검사도 검사고, 지금 아주 어렵지만, 이 언론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근데 언론 조중동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예.
조선일보의 최고위층 그 편집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거 괜히 음모론에 잘못 끼어들었다면 발을 못 빼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집어넣지 못했다 이런 네. 분석을 내놓던데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기자지만 기자라는 게 뭐냐면 비록 쓰지 못하더라도 취재는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네. 그래서 이거를 보도하자, 뭐 방송에 내자, 지면에 올리자. 그러면 거기 데스크들이 이건 위험해. 그러면 그 싸우다가 안 되더라도 계속 쉬지 않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빗장이 풀릴 때 완벽한 글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취재를 하나요? 취재 안 합니다. 취재하는 게 스카이 데일리,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곳밖에 없어요. 옛날 아시아 투데이가 좀 하더니 아시아 투데이도 요즘에는 좀 뭐 시큰둥하고 그러게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빼놓은 게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북한 얘기를 하고 네. 북한의 해킹도 있고 중국의 해킹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선거를 앞두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재명이 그 당의 당수고 만약에 부정선거를 지휘한다면 이재명이 할 텐데 이재명도 사람이니까 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의 특수부 검사니까 네. 괜히 잘못했다가 자기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겁을 먹고 이 그 부정선거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자신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수사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봤더니 그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고 다음에 의석수는 더 늘었고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구체적인 수법에 있어서 뭐 1, 2, 3등까지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조밀하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1등과 2등의 사전 투표 그 득표율만 조작을 한 그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과감해요. 네. 그러니까 1, 2, 3등이 만약에 이준석이다 그러면 이준석 얘는 떨어뜨려야지 이래가지고 뭐를 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준석이 1위에 올라오면 1위와 2위의 사전 득표수를 과감하게 조작을 한 네. 그런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외부의 세력일 수 있다. 외국. 왜냐? 내부 세력이라면 좀 겁을 먹고 그랬을 텐데 이건 뭐 너희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뒤져봐라. 너희들끼리 싸워도 범인은 내 바깥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외부 세력이라는 게 뭐 북한이나 중국이죠. 중국이죠. 예. 그런 쪽에서 이 일을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수사당국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게 수사를 한다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련된 조직이라든가 이게 좀 움츠려드는 게 보이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고 뭐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그게 안 되면 등 떠밀려서라도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네. 11일에 대통령 집무실 앞에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서 많은 분들 한 1,000여 명 모인 가운데 주말 집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그쪽에서 국토본과 국방대가 같이 했고 그날 공명선거 다가호 공명선거 당의 발기인 대회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로 넘어갔고요. 다음에 그 옆에서 안정권, 네. 우리 이봉규 박사님께서도 오셨지만 안정권 대표의 집회도 또 진행이 됐고요. 네. 다음에 이 정교모의 교수님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이제 단체가 네. 숭례문 근처에서 작지만 그 의미 있는 또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밤에 이제 진행되는 그 횃불 집회, 네. 횃불 집회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지금 용산 삼각지 근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국민들과 또 우리 그 대통령실에 대한 그 압박과 홍보로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본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 이거는 이제 30대 초반에 사람들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고 나왔고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40%였지만 이번에는 31.5% 이렇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전관위의 존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존치해야 한다가 19%, 20%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57.7%였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선관위는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이제 모두 잃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렇게 싸워나가야 되겠죠. 우리들이 속이 상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네. 싸워야지 희망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맨 앞장서서 싸워주고 계시는데 온 국민이 좀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뭐 답답하시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지만요. 부정선거의 증거는 살아있기 때문에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완전 범죄 진짜 치밀하게 증거를 안 남긴 게 완전 범죄, 그것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건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는데 어떻게 완전 범죄가 돼요? 용기가 없어서 못 밝히는 것 뿐이겠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린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결국. 네, 마치겠습니다.